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소변 때문에 두세 번은 좋게 깨실 것 같아 걱정이신가요? 만약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저 작은 불편함으로 여기신다면 그것은 건강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 바로 전립선이 서서히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전립선암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전립선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않으면 그 안에 노폐물과 세균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면서 전립선의 기능은 점차 나빠지게 됩니다. 한번 기능이 저하된 전립선을 예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소변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남성의 자신감과 직결되는 발기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제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을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마치 30년은 젊어진 듯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평생의 건강을 바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인천에서 남성 비뇨기 문제를 연구하고 치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싼 약이나 수술적 처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결은 바로 전립선을 별표 정기적으로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 별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 하나의 방법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편한 야간뇨와 배뇨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립선 관련 질환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장기가 보내는 신호.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분이 이 신호를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간과하십니다. 그러다 전립선 기능이 많이 나빠져 소변길이 좁아지거나 혹은 정기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저를 찾아와 안타까워하시곤 하죠.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전립선이 별표 침묵의 장기 별표라는 점입니다. 상태가 꽤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결국 건강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약물요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께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이라도 좋으니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더 많은 건강 비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전립선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한 남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을 위축시키는지 여러분이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세부사항은 바꾸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목격한 그분의 불편함, 좌절감, 그리고 그분이 되찾은 안도감은 모두 사실입니다.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 얼마 전 65세의 박창호, 가명,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헌신한, 온화하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교장 선생님이셨죠. 하지만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선 분은 아드님의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아들의 강한 권유로 마지못해 오신 거였죠. 예전에는 꼿꼿했던 등이 굽어 있었고 늘 빛나던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며 무겁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몇 년째 불면증에 시달리십니다. 1시간에 한 번은 화장실에 가셔야 하는데 막상 가시면 소변이 잘 안 나와서 한참을 머무르세요. 예전에 장거리 버스를 타셨다가 도중에 소변이 마려워 식은땀을 뻘뻘 흘리신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아예 외출을 피하시고 자신감도 다 잃으셨습니다. 그 말 속에서 아들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창호 선생님은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닌 듯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그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합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언제 또 마려울까 두려워 꼼짝도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는 건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금방 지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속옷이 젖어 있는 날이면 정말 모든 걸 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한때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 하나 뜻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깊이 좌절한 것입니다. 그는 값싼 약부터 비싼 약까지 안 먹어본 것이 없지만 위장만 불편해졌을 뿐 아무 효과도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 교장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이 똑같은 불편함을 그저 묵묵히 홀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위축감 속에서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죠.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수술만이 유일한 길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의 진료 기록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드셨던 약은 모두 잊으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선생님 전립선에 갇혀있던 아주 오래된 물을 시원하게 빼내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을 내보내기 위해 수문을 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문이 열쇠는 바로 선생님 손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생기 없던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의아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수문을 연다니요?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발견한 배출의 중요성.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 저는 아직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박창호 선생님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분의 의구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의사도 결국엔 비싼 수술이나 권하겠지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수년간의 약물 치료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그에게 저수지에 물을 뺀다는 말은 막연하게 들렸을 테니까요. 그는 한숨을 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속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 그냥 이렇게 지내야 하는 운명인가 봅니다. 저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수지는 바로 별표 전립선 별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여 정체되어 있는 것은 오래된 별표 전립선의 별표입니다.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을 건강하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 오래된 체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체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일만 꾸준히 해내신다면 선생님의 몸은 스스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부터 이 주기적인 배출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수년간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표준 치료는 요도를 넓히는 약을 쓰거나 심하면 전립선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자마자 증상이 재발하는 환자들, 수술 후유증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늘 지게 최선일까 하는 무거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몸의 원리에 충실한 더 자연스러운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마침내 몇 년 전 미국에서 열린 전립선암 예방학술회의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세계적인 역학 권위자는 수만 명의 남성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발표된 내용은 제게 매우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50년간의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즉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사정하는 남성은 한 달에 4에서 7회만 사정하는 남성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명백히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그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립선은 전립선액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만약 오래된 제품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내부에 쌓여 기계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녹슬게 함. 결국 공장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이 공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생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유지관리 활동입니다. 바로 그 설명이 흩어져 있던 제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의 뚜렷한 그림으로 맞춰주었습니다. 중요한 열쇠는 약이나 수술 도구만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인 별표 배출 별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체된 호수, 우리의 전립선. 여러분, 대부분의 남성은 나이가 들면 전립선액을 아껴두는 것이 몸에 더 좋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정반대되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맑은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맑은 샘물이 흘러들고 수문을 열어 오래된 물을 흘려보내면 호수는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문을 단단히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탁해지고 정체되기 시작하며 이끼가 끼고 결국 건강하지 못한 환경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의 전립선이 바로 그 호수와 똑같습니다. 전립선은 매일 쉼없이 전립선액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줄거나 여러 이유로 이 전립선액이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배출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전립선액이 정체되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표 만성 전립선염 별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부어오른 전립선은 원래 호도할만 하던 것이 밤톨만해지고 심하면 달걀만큼 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그 한가운데를 지나는 요도, 소변길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 결과 소변줄기는 약해지고 아무리 힘을 줘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방광에 남은 소변, 잔뇨 때문에 밤마다 여러 번 깨게 됩니다. 더 심각하면 소변이 역류하여 신장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붓고 커진 전립선이 발기를 조절하는 신경과 혈관까지 압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과 성욕 저하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저 요도를 인위적으로 넓히는 약을 주거나 부어오른 전립선 일부를 깎아내는 수술을 권할 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그 안에 고여있는 정체된 체액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고인 물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탈취제만 뿌리거나 두개 일부만 헐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호수는 계속해서 정체될 뿐입니다.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전립선을 지키는 중요한 길 중 하나는 바로 저수지의 수문을 정기적으로 열어 고여있던 물을 깨끗이 빼내고 새로운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수문을 여는 7가지 실천 비결. 지금부터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실천 비결, 즉 건강한 배출을 위한 훈련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전립선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별표 의료적 관리 행위 별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의사로서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섬세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환경, 따뜻함과 편안함. 우리 몸은 따뜻할 때 가장 잘 이완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뜨거운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한 직후입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이 완전히 풀리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침실이나 깨끗한 욕실에서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세, 관전한 이완. 가장 좋은 자세는 편안하게 눕거나 반쯤 기댄 자세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랫배와 골반을 완전히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면 허리가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자극 방법, 뿌리와 회음부. 많은 분이 음경의 귀두 부분에만 집중하시는데 그래서는 효과의 절반밖에 얻지 못합니다. 완전한 배출을 위해서는 음경 전체,
특히 뿌리 부분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음부, 금낭과 항문 사이, 즉 전립선이 바로 안쪽에 위치한 그 부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전립선을 더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쾌감이 아닌 배출,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단지 빠른 쾌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별표 본전한 배출 별표입니다. 따라서 최소 10분은 필요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느리고 부드러운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기술, 멈췄다 다시 시작하기, 제가 강력히 권장하는 기술입니다. 사정할 것 같은 느낌, 절정감, 들 때 즉시 자극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 감각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면 배출은 훨씬 더 깊고 완전해지며 동시에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윤활제, 필수 안전장치,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 마찰로 인한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절대 비누나 바디로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학 성분이 요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파는 무향, 무자극의 별표 수용성 윤활제 별표나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 천연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빈도, 황금 리듬,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적의 빈도는 주 2-3회입니다. 너무 잦으면 몸에 무리가 가고 너무 뜸하면 오래된 분비물이 다시 쌓입니다. 주 2-3회,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황금 리듬입니다.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3가지 비결. 지금 알려드린 7단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지난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그 효과를 10배로 끌어올리는 핵심 비결 3가지를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비결 1. 따뜻함을 더하십시오. 배출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 아랫배와 회음부, 금낭과 항문 사이를 약 5분간 덮여주십시오. 따뜻한 기운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전립선 주위에 굳은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여 물줄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단 5분의 투자가 효과를 2배로 만듭니다. 비결 2.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많은 분이 절정 직전에 숨을 참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하고 전립선이 수축하여 배출을 방해합니다. 대신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특히 내쉴 때 몸이 최대로 이완되며 전립선은 해방되고 감각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비결 3. 마무리 케겔 운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공개하는 특별한 팁입니다. 배출이 완전히 끝난 후 누운 상태에서 항문 근육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마치 소변을 참는 것처럼 풀어주십시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작은 운동은 전립선과 요도에 남아있던 마지막 잔여 분비물까지 말끔히 밀어내고 동시에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다음번 발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황금 원칙.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방법은 안전하지만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제가 주 2-3회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환자 중 한 분은 아예 달력에 날짜를 정해놓고 의무처럼 억지로 실천했습니다. 결국 편안해야 할 시간이 긴장과 스트레스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발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별표 규칙성과 편안한 마음 별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윤활제를 선택하십시오. 어떤 분은 마땅한 게 없다고 해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화학 성분이 요도를 자극해 심한 염증을 일으켰고 소변을 볼 때마다 큰 불편감을 느껴 결국 병원 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생식기는 얼굴 피부보다 예민합니다.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된 수용성 윤활제나 순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셋째, 통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배출 도중이나 이후에 뻐근한 느낌을 넘어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절로 낫겠지 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단순히 환자가 회복될 때가 아닙니다. 그 환자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박창호 교장 선생님의 아드님이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오늘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제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버지는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셨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예전처럼 즐기시던 나들이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운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화도 나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억지로 아버지를 선생님께 모시고 갔고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뭘 하시는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셨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마다 상쾌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지난 주말 3년 만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손주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뭉클한 마음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되살려주신 것은 단지 제 아버지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리 가족 전체의 미소와 행복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에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평생의 소명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단지 한 남자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아내, 그리고 자녀들, 온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전립선 건강법. 남편의 건강은 가정의 행복을 바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실천을 왜 아내와 함께하여 그 효과를 두세 배로 높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현명한 내조법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잔소리 대신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남편이 밤에 또 화장실에 갈 때 또 가, 라고 핀잔 주지 마십시오. 남성들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아내의 지적은 마음을 더 닫게 만듭니다. 대신 아침에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보세요. 여보,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데 낮에 피곤하지 않아요.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줄게요. 이런 따뜻한 관심이 남편의 마음을 엽니다. 전립선에 좋은 식사를 준비해주세요. 남자들이 혼자서 몸에 좋은 토마토나 콩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여보, 오늘 저녁은 토마토 듬뿍 넣은 스튜 어때요? 라고 말한다면 식사는 부부가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가족의 문화가 될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됩니다. 함께 운동하며 땀 흘려주세요. 걷기는 전립선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저녁 식사 후 부부가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함께 걷는 그 순간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듭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세심하고 지혜로운 보살핌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전립선 건강 관리를 부부의 공동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맺은 말, 용기와 의지, 그리고 실천.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불편함으로 위축되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전립선 기능을 저해하는 원인을 밝히고 몸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까지 모든 비결이 이제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여느 때처럼 불편함 속에 뒤척이며 개운하지 못한 아침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밤, 목욕을 마친 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배운 것을 스스로 실천하며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명의 남성으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지식과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별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 별표와 별표 건강한 삶을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 별표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며 불편함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의 주인이 되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갖추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건강한 배출 훈련을 실천해 보십시오. 단 일주일 만에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온한 밤, 상쾌한 아침, 그리고 건강한 몸이 서서히 여러분께 돌아올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약국이나 수술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 곁에서 정확하고 진솔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 결심하신 바가 있다면 댓글에 그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단 한 줄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다짐이 같은 걱정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다른 남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응원하며 매일 밤 평온하게, 매일 아침 활기차게 시작합시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 행복을 기원합니다.